자, 2013년 2학년 9학년이래. 9월 학평 때 나왔던 사회지문인데, 이땐 되게 짧았죠, 지문이. 근데 지문이 짧을 경우에 지금 다시 좀 지문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려고 하는 중간 단계 정도인데, 지문이 짧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답이 딱 지문에서 바로 보이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깊은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한 단계 정도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문제를 봅시다. 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일단 간단한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앞에 위치한 문제니까 간단한 문제고, 그리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선지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다루는 부분이 좁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건들 부분이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회적 자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앞에는 뭐예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될 텐데, 보면은 사실 크게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까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조이스 버거라는 사람이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신뢰 게임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 실험이 여기고, 그리고 신뢰 게임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경제학적 관점을 뛰어넘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신뢰도 사회적 자본이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신뢰 이꼴 사회적 자본은 아닌데, 사회적 자본은 이거죠. 정확한 정의는 여기 나와 있죠.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거래 비용의 감소와 효용의 극대화로 정의한다. 이제 문제를 쓱 봤는데 답이 이미 나왔어요. 이거예요. 이 지금 파란색 밑줄 친 데랑 1번 체크한 거랑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할 수 있겠네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신뢰가 높아지면 거래 비용이 감소한다. 정비례 반비례 알죠? A가 올라갔을 때 정비례는 뭐예요? B도 올라가는 거. A가 내려갔을 때 B도 내려가는 걸 정비례라 그러고, 반비례는 뭐예요? 이 반대죠. A랑 B의 증가 감소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요 것으로 바로 반비례한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요 문장 하나로 이 1번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그냥 단어 찾으면 될 텐데, 천연자원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갈라봅시다. 지금 도입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와 오늘, 과거 경제 패러다임과 오늘날 경제 패러다임, 과거 패러다임과
오늘날 경제는 생략할게요. 오늘날의 패러다임을 구분짓고 있는데 보시면 천연자원을 이게 어디에 속해 있죠?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이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천연자원과 같은 유형의 자본이에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은 뭐예요? 이 사회적 자본은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지속 가능한 생장을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요? 맞죠? 왜냐면 여기는 둘 다 같이 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 천연자원과 같은 유형의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 두 개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2번은 사회적 자본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 패러다임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3번 중요성에 대해서 학자 간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학자 간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자 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없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랑 공감대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얘도 X. 보시면 뭐 요런 데다가 이렇게 X 틀린 말에다가 X 쳐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인간의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이건 이 단어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는데 봐봐요. 인간이 냉정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기존의 생각 뭐예요? 냉정한 호모 머시기 과거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생각. 그리고 5번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체제 같은 거, 경쟁체제, 경쟁 요런 것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 어디 있을까? 보시면은 경쟁체제라는 이야기 자체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보라색을 볼게요. 자, (1번)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은 천연자원과 같은 유형의 자본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라고 했죠. 천연자원은 무한해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면은 딴 사람이 내가 가진 걸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유한하죠. 유한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이랬어요. 그렇게 누구나 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무엇이 생길까요? 당연히 경쟁과 충돌, 싸움이 생기겠죠. 그쵸? 그리고 근데 경쟁체제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서도 인간이 냉정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기존의 생각과 달리 본성적으로 타인을 믿고 나누려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인간이 오늘날 패러다임에서는 본성적으로 타인을 믿고 나누려고 하나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타인을 믿고 나누려는 게 아니라 냉정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과거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고 간단한 지문인데 깊이 들어가면 또 생각할 게 꽤 있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아니면은 뭐 사고를 몇 단계 구조를 짜서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문에 그대로 써져 있는가 안 써져 있는가만 생각을 하면서 풀면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를 포착하지 못하거든. 그럴 경우에 이런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큰 흐름,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지문 연습을 많이 하고 지문 독해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요것은 사실 이렇게 강의로 배우면은 그때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많이 읽지 않으면은 강의로 들었던 거는 결국은 자기 게 안 돼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라는 말이라거나 강의를 해주세요라는 말이 반복되면은 안 되는 유형이에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 깊이가 가장 낮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한 거냐? 말이 지금 되냐? 뭐 아무튼 제일 쉬운 문제라 이거지. 그리고 푸는 방법도 특별할 게 없고. 됐나?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할게요.